10년 뒤 10배 고성장 전망의 신산업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 탑5는 무엇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뭐냐면요, 10년 후에 10배 고성장 신산업 이 질주를 좀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우리나라 대표 산업 탑5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확률 높게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좀 산업과 종목군은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특히나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분들 또 투자 플랜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종목군에 내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를 좀 알려드리고자, 도와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좀 찍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오늘도 최대한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도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딱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뉴스 기사가 떴죠. 뭐였습니까? 매일경제에서 나온 겁니다. 900% 고성장, 즉 10배 성장을 할 신산업이 질주를 시작을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선도자의 길을 열려고 한다 라는 부분,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자, 봅시다. 10년 뒤 5대 미래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까. 자, 전기차용 배터리, 즉 2차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2020년 규모 대비 2030년 성장률 기준 몇 프로? 900%의 성장 전망이 좀 잡힌다. 그 다음에 AI 반도체 500%, 로봇 한 500%, 우주항공 120%, 수소는 한 50% 이상 이렇게 좀 보여진다라는 것인데, 사실 우주항공과 수소 이쪽은 생각보다 액수가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수소 같은 경우에 톤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는 뭐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 따지고 보면은 더 큰 성장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본문을 좀 보게 되니까,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통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이뤄냈던 대한민국이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자, 봅시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패스트 폴로워, 빠른 추격자였으나, 추격자였다는, 추격자, 선도자가 아니라 추격자였다라는 것인데, 이제는 신산업을 스스로 창출하는 퍼스트 무버, 즉 선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의 새로운 100년지기를 열어갈 신산업으로는 배터리, 로봇, 수소, 우주, 인공지능, 반도체 등이 꼽힌다라고 하죠. 세계적인 컨설턴트 뭐 이렇게 여기 베인앤드 컴퍼니라는 곳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말했다고 하는데, 한번 좀 들여다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이거는 뭐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도 어느 정도 좀 주관적인 견해가 담겨있는 기사라는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단체에서는 좀 요쪽을 전망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린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배터리 2차전지인데, 일단은 전례 없는 고성장과 가치사슬 파급력으로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10년간 배터리 시장 최대 연 30%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30년 30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훨씬 웃도는 규모라고 하죠. 실제로 과거 작년에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이 반도체 시장을 2차전지 시장이 좀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향후 한 2-3년 뒤에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시장을 2차전지 시장이 보다 뛰어넘을 전망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 바로, 자, 부자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밑에 자, 이수빈 대표 급발진 코너에서 하나 옆으로 들어가 보면
증권사들이 뽑은 2022년 유망업종 탑5 제가 요거 한 2주 전에 올려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탑5 8개 증권사에서 내년 전망을 바라봤을 때 모두 다가 공통적으로 좋게 본 게 2차전지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 2차전지를 투자할 때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 그랬죠. 아무래도 많이 좀 달라진 게 뭐였습니까? 기존에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에서 이제 완성차 업체도 이제 배터리를 만들게 된다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 점유율을 뺏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좀 껄끄러워졌고, 그래서 어디에 차라리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느냐, 배터리 셀 그 밑으로 왔을 때, 자 요거를 보십시오. 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자 2차전지 셀 업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즉 2차 전지 그 배터리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밑단에 소재, 전해질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 그랬죠. 대표적으로는 분리막, 동박,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렇게 크게 5개를 볼 수가 있겠는데, 오케이? 왜?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얘네들한테 그런 소재들을 납품을 해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점유율은 애들이 뺏길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얘네들은 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런 애들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셔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알파, 현재 전기차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테슬라가 이제 자체 배터리 생산 쪽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소재 업체들 중에서 테슬라에게 납품하는 업체는 누가 있느냐? 그런 애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된다고요? 셀 업체 말고 소재 내지는 이제 전해액 관련주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테슬라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를 보시면 좀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부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자, 배터리는 핵심 원재료의 원가 비중이 최대 80%에 달해 주요 소재 업체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여기서도 소재 업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확대로 국가 산업 구조의 전환 효과까지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로봇도 최근에 핫합니다. 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 로봇을 뉴 삼성 시대에 따라서 핵심 축으로 잡을 것이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년에 로봇을 거의 한 약 3만 대 가까이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할 것이다라는 이 플랜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로봇, 특히나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게 로봇, 기존 제품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다. 가전과 스마트폰,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또 AI,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은 AI 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쫙 다 통틀어서 연결하는 플랫폼이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 역시도 그러한 플랜을 갖고 있다. 봤을 때, 자, 로봇의 플랫폼인 기업은 물론 국가 단위의 투자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실제로 일본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로봇 제조업체 알데바란을 인수를 시작으로 로봇 산업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M&A를 유도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로봇 산업은 단기적인 수입 관점의 협소한 시장이 아니라 AI, 클라우드, 5G 등 기본 제품 서비스 간 연결의 핵심 플랫폼 확보 차원에서 정의해야 된다라고 하며, 국내 기업들도 이미 보유한 자산을 기반으로 시장 개화 단계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장악할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다 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최근에 로봇 관련주를 강의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결국 삼성 일단 1차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건 삼성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누가 있을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삼성이 찜한 로봇 회사 자율주행 서비스 라이다 센서 핵심 기술 특허 출원으로 인해서 에브리봇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케이? 왜? 에브리봇은 삼성전자 로봇 사업부가 공동 개발 중인 진행 중인 가정용 서비스 로봇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퍼스텍 역시도 마찬가지. 삼성과 로봇 국제과제 사업 참여를 하면서 대기업 주도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오늘 장중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급등을 했습니까? 퍼스텍 상한가를 달성했네요. 마감기준 상한가 달성했네요. 자, 이렇게 삼성과 로봇 관련해서 엮여있는 기업이라면 이렇게 단기간에도 상한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기대감이 커져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최근에 이 삼성 관련된 로봇 모멘텀을 받았음에도 아직 이렇게 크게 급등이 안 나온, 실적은 빵빵한데도 안 나온 기업이 딱 하나 있죠. 뭐였죠? 나무가였습니다. 제가 로봇 관련 강의할 때 한번 강조를 했던 기업이긴 한데요. 자, 얘 보시면 뉴 삼성 먹거리 로봇 낙점 속에 로봇 청소기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나무가다. 자, 이 밑에 봤더니 나무가는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의 차세대 로봇 청소기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중이다. 밑에 봤더니 보세요. 자, 여기서 나옵니다. 나무가는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의 차세대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제트봇 AI에 탑재된 핵심 부품인 3D 센싱 액티브 스테레오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 이 로봇 청소기는 나무가가 공급한 액티브 스테레오 카메라 모듈을 통해 기존 2차원 센서로는 감지하지 못했었던 부분을 거의 3차원적으로 감지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 3D 센싱 기술이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에요. 정교한 알고리즘 설계 및 하드웨어 제조 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뛰어들기 매우 힘든 와중에 심지어 자율주행차의 필수 기술로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이후에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사실 나무가는요, 기존에 어떤 기업이냐면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스마트폰, 거의 중저가 스마트폰 위주로 납품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뭘로 이제 또 전환이 됐느냐, 고부가 스마트폰들, 굉장히 비싼 스마트폰 라인의 이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것으로 또 올해 실적이 굉장히 뛰었던 기업이었어요. 보시면 작년에는 적자였단 말이죠. 적자였는데 올해 분기별 실적을 들어왔을 때 1, 2,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싹 다 흑자고 굉장히 매출이 크게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계속해서 적자 실적이 나더라도 한 40억 정도 났었는데 올해는 분기 기준 3분기까지 다 더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150~60억의 영업이익이 났었다. 여기 이제 4분기까지 좀 더 잘 나온다면 진짜 역사상 최대 실적을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이제 바닥권을 좀 헤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시총도 아직 1,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얘가 앞으로 삼성과 함께 특히나 매출 비중이 99%가 삼성전자 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협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 스마트폰 이후에 이 로봇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내지는 메타버스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다시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게 뭐예요? 자, 보시면 수소입니다. 수소. 자, 수소는 에너지 수입국에서 자립국으로 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가능성 매우 낮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수소 생산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소를 수입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나라는 결국 이 수소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산 수송 단계의 기술적인 혁신,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산 쪽은 오히려 유럽발 기업들 위주로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수소는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만큼 기존 영상들 찾아보시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주항공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제가 차기 이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유망 산업으로 크게 4가지 얘기를 드렸었죠. 메자, 우친, 메타버스,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주항공, 친환경. 그 중에 이제 3번째 우주항공인데요. 자, 우주항공 가장 컸던 모멘텀이 뭐였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정부 위주의, 정부 주도의 투자와 함께
이제 기본적인 캐파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는데 이제는 대기업들까지 뛰어들면서 실질적인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막대한 자금이 이쪽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이 이제 우주로 여행을 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저궤도 위성들도 많이 쏘아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많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제가 우주항공 관련된 영상 강의 찍어드렸던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는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죠. 최근에 로봇 강의하면서 그 다음 AI 강의하면서 오케이, AI 쪽은 AI 반도체, 즉 NPU 쪽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겠다 라고 강의를 했었는데, 이 AI 반도체 쪽은 NPU 쪽 제가 조만간 또 강의를 해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정리를 하자면, 자, 수소는 생산이 제일 왕빠따예요. 왕빠따. 대빵인데 대빵 짱짱짱짱. 근데 생산은 우리나라 쪽은 사실 크게 부각을 많이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블루 수소에 대한 모멘텀을 갖추면서 이 단가가 싼 해외 기업들 위주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국내는 뭐예요? 아무래도 운송, 저장, 활용 이쪽 관련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기존 영상에서 다 싹 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주항공은 아무래도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게 뭐였습니까? 저궤도 위성 관련주들, 요런 애들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뭐 세트라가이라든지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런 애들 말씀드렸었죠. 이런 애들이 장기적으로 두각을 받을 기업들. 네, 마지막 AI 반도체인데, AI 반도체는 뭐라 그랬어요? NPU가 중요하다. NPU가 중요. 그래서 NPU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앞으로 또 조만간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특히나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LG, 이런 우리나라의 또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이쪽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주목을 좀 하시고, 특히나 삼성도 이쪽에 좀 굉장히 좀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조만간 강의를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봐야 될 뉴스들이 몇 가지가 좀 있으니까 이거 짧게 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첫 번째, OLED TV 전성시대다. 내년 출하량 800만 대다. 800만 대.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제가 OLED는 뭐라 그랬어요? OLED는 뭐예요? 기존에 스마트폰 위주로만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노트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이고, 이 침투율이 높아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TV 역시도 점차 대형 TV가 부각이 되면서 OLED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기존의 LCD에서 OLED로 전환하는 시점이 점차 빨라지고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이 기존에는 이제 LG와 거의 경쟁 구도였지만, 이제는 OLED TV에 좀 더 중요하게 파고들면서 뭐예요? 협력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최근에 또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워낙 또 많이 강조를 했던 기업이었는데, 자,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 잘 타면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수급이 짱짱해요. 연기금, 외국인 기관 최근에 강하게 매집하는 모습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OLED 여기에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메타버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여기에 이제 교집합이 될 만한 게 또 OLED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에 CES에서 발표될 것들이 아무래도 OLED가 좀 더 많이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OLED 관련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에 장기적인 방향성까지도 너무나 좋은 게 바로 OLED였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 반도체 겨울은 없었다. K반도체 실적 내년에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4분기 역대급 실적 전망하고 있으면서 내년 1분기에는 D램 가격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불과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계속 겨울 길어질 것이다, 계속 겨울이다, 잡지 마라, 목표가를 하향한다 라는 등등의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또 금방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고.
자, 왜 그랬냐 봤더니 가장 큰 이유는 오미크론이었습니다. 제가 오미크론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뭐라 그랬느냐. 자, 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는데 어떠한 지역 위주로 선진국 위주로 확산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풀릴 것이다? 인플레 우려가 좀 풀릴 것이다. 왜냐? 인플레 우려가 기준은 뭐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타이트해지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커졌었던 거 아니냐. 오케이? 근데 이제는 오미크론 때문에 선진국 위주로 확산이 나오면서 수요가 다운되고 오히려 신흥국은 큰 문제가 없으면서 오히려 델타의 확산세가 잠잠해지면서 공급이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플레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여기에 기존의 공급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 역시도 오미크론에서 슬슬 해소가 되고 있다 라 그랬죠.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인해 공급난이 해소가 되면서 기존의 공급난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반도체와 자동차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자동차와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미크론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되다 보니까 뭐요? 위드 코로나로 다시 가던 게 다시 백하면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클라우드, PC, 그 다음에 서버 요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라는 부분으로 다시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외국인 기관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볼까요? 하이닉스도 기관,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꾸준한 매집세, 자동차 쪽도 이제 슬슬 살아나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선진국의 확산이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요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자, 이스라엘이 내년 자율주행 택시 무려 400대를 도입을 한대요. 야, 이제 여러분들 자율주행 역시 더 이상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을 해나갈 타이밍이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택시가 슬슬 도입이 되면서 점차 수요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자율주행 차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서서히 돈을 많이 벌겠구나. 왜? 차를 안 만들던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보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차의 생산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 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생산량도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본격적인 성장기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 쪽도 내년부터는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애플카까지 더 딱 도입이 된다면은 크게 또 붐업이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하고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역시도 기존 영상에서 강의를 싹 잡아드렸으니까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기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좋겠느냐. 부자TV 채널 들어오셔서 여기 채널 내에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를 딱 클릭한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섹터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 딱 검색을 하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강의 영상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조회수가 많은 것들 위주로 보거나 최근 기준으로 보거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그 다음에 뭐 내가 OLED 궁금해. OLED 검색을 하면 또 OLED 쫙 나옵니다. 제가 또 깔끔하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기 좀 편하시라고 좀 꿀팁 또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오늘 또 장마감 하고 나왔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 6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6개 대기업 총수들을 모아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진행사항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고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좀 조언하고 요구하는 요런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린 요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왜? 정부와 대기업의 방향이 맞아 떨어진다면 여기에서 큰 투자 기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자,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포스코, KT 대표 6개 기업의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 자, 현대차 그룹은 뭐라 그래요? 전 국민들이 지금 전기차를 많이 구매해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 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뭐라 그래요?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로 통신과 백신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6G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라고 하죠. 자,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현대차는 뭐라 그러는가요? 현대차는 전기차에 대한 좀 판매량이 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요, 통신의 중요성 얘기하면서 6G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회의 주제인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도 불확실성이 커지만 산업에서 백신과 반도체도 불확실성이 큰 분야이며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므로 이를 따라가기 위해 더 안전망을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 즉 청년 일자리도 주목을 하겠다. 백신과 반도체에 주목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언제 국내 백신 출시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최 회장이 현재 삼상중으로 3상을 마치면 전세계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라고 했죠. SK는 뭐라 그런 거예요? SK는 결국에 백신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LG는요, LG 자 뭐라고 합니까? LG 올레드 TV 디스플레이 사업이 지금 성황이라고 들었다고 하니까 LG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TV 구매가 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과 콜발트 수입처와 다변화가 중요한데 요거를 호주와 핵심 광물 MOU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정부가 활로를 열어줘서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LG는 OLED 쪽을 또 주목을 해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포스코는 자, 수소 환원제 처리 언제쯤 상용화 될 것이냐 묻자 이전에 고로에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서 철강을 생산했지만 수소를 이용해 새롭게 쇳물을 뽑는 수소 환원 제출이 연구 중이고 10월에는 전세계 철강사가 모여 관련 국제 포럼을 열었고 28년부터 데모 플랜트를 거쳐 40년 정도에는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포스코는 뭐예요? 포스코는 이제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마지막 KT 쪽에서는 자 6G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 묻자 국내 해외 연구 현황과 상용화 관련 통신 장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뒤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는 디지털 인력은 모든 기업에서 필요하는데 고급 인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 KT는 내부 인력 재교육 통해 해결하고 있다. 지금 디지털 전환과 함께 청년 디지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사실 가장 우선시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 문 대통령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더 긴밀하게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거예요. 요청. 다른 것들은 그냥 물어보고 진행사항을 체크했는데 한 가지 요청했던 게 차량용 반도체였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하자면 다시 KT에서는 이제 6G에 대한 언급을 좀 한 거고,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결국 강조는 어떤 걸 강조를 했느냐, 삼성과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 협업을 좀 더 해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좀 줌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발언 이후에 어떠한 기업이, 제가 차량용 반도체 강의하면서 강조를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 텔레칩스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잖아요. 상한가를. 오케이? 그러면 내일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공통적으로 본 게 6G. 자 6G도 이제 좀 더 관심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5G도 아직 다 깔리지도 않는데 뭐 언제 6G입니까? 근데 이 단기적인 기대감으로는 6G가 한번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세 번째로는 또 뭘? 백신 중요성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LG 쪽에 이제 OLED,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요렇게 크게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쪽이 지금 정부가 주목을 하고 있는 산업이구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주목을 하고 있는 산업이구나.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통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뭐예요?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될 것이고 투자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기업들 위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봤더니 위에서 탑5 얘기했던 거, 밑에서 또 6개 얘기했던 거 공통분모를 또 찾아보니까 일단은 전기차가 1순위고 그 다음 수소, 요거 두 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되겠다. 최근에 정부가 또 이에 대한 예산안을 2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발표를 한 만큼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전기차와 수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 한 가지 OLED도 주목을 해보셔라. 그 다음에 반도체 분야도, 반도체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려와 줘야 돼요.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그냥 시스템 반도체 이런 큰 틀로만 보셨다면은 구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또는 뭐예요? AI 반도체,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좀 내려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또 차후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 텐데, 마지막 요것만 또 보시죠. 삼성전자 80조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정조준한다. 시스템 1위 발판 마련한다. 결국에는 요 차량용 반도체에 계속해서 좀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또 공지를 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자TV 2022년 다이어리가 와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존 사전 예약 판매 500부가 거의 한 3일 만에 완판이 됐었고, 이번에 2차 최종 판매를 열었는데 이것도 거의 4분의 3이 판매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4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약 100부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판매 수익금 전액,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정말 따뜻한 곳에 소아암 단체 전액 다 기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말맞이 정말 소중한 곳에 따뜻한 마음 한 표 또 행사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또 이 컬러를 라벤더 컬러를 이쁘게 만들었고, 구매하시는 분들 전원 저희가 친필 사인 적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영상 하단 상단 고정 댓글 보시면 부자TV 2022년 다이어리 구매하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다이어리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함께 구매하기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재고가 다 소진되기 전까지 한번 구매하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그 소중한 마음, 정말 감사한 마음은 저희가 잘 모아서 수익금 전액 또 기부까지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여러분들 저희 목요일날 저랑 최코치님 합동방송 했던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선물 증정 이벤트를 했었어요. 삼행시랑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총 10분에게 한 분당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총 10분이 당첨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이제 당첨자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카페 운영진 분이 보내시는 쪽지를 확인하시고 주소지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배송해드려요 라고 했는데, 아직 쪽지를 확인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그때 당첨이 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네이버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쪽지 확인하기가 있어요. 쪽지 그 란을 클릭하시면 부자TV 운영진이 보낸 쪽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꼭 운영진인지 확인하시고요. 운영진이 맞다고 확인이 된다면 그래 쪽지로 연락하셔서 주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주소지로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좀 보내드린다라는 거,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에 당첨이 됐는데 요 쪽지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상품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10만원 상당인데 아쉽습니다. 아깝습니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고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꼭 쪽지 확인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과 댓글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요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